안녕하세요. 비일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오늘 저는 야당동이지만 운정역이 더 가까운 대단지 신축 빌라 현장에 남아있는 복층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하게 소개를 했었던 현장입니다. 여기가 운정역도 굉장히 가깝고요. 또 운정역 맞은편에 스타필드가 생겨나면 거기까지도 도보 이용이 가능하고, 또 맞은편에 운정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도보로 바로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현장이 위치해 있어서 참 많은 분들이 작년에 선택을 했었던 곳입니다. 제 구독자분들도 현재 이 현장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이 현장 복층 6개가 한 번에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면서 계약을 했던 분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현재 사시는 곳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6세대가 한꺼번에 계약돼서 제가 다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일단 그렇게 6세대가 한꺼번에 계약이 되니까 소비자분들도 좀 멘붕이 오겠지만 건축주분도 멘붕이 오겠죠. 그래서 건축주분께서 가격을 좀 내리셨습니다. 일단 좀 빨리 정리를 하고자 가격도 내린 거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 수준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역도 가깝고 호수공원도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까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운데 동에 있는 건데요, 5, 6, 7, 8동입니다. 여기에 복층 6세대가 최근에 한꺼번에 좀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경기들이 좀 많이 안 좋아지니까 이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서 계약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가격도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니까 조건에 맞는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 공간은 세대당 한 대씩입니다.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현관 열리면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서는 계단이 있는데요, 요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를 이 앞쪽에서 타면 계단이 있지만 건물 뒤에서 타면 계단이 없어요. 그래서 유모차나 휠체어 이런 거 이동을 할 때는 이 건물 뒤편에서 탑승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로비층에 해당하는 겁니다. 문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열어서 뒤에서 타면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 바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앞뒤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0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19.3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59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은 가로폭은 좀 짧은데요, 세로폭이 좀 있는 편이라서 기본 신발장이 4칸이고, 이 맞은편을 보면 벽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눌러서 열어보면 다용도실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방 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장을 보고 왔을 때 이 문을 통해서 주방으로 바로 출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괄 소등 버튼은 여기 우측에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입니다. 이 집은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했었던 복층이기 때문에 조금 빠른 템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양변기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 그리고 그 위로 선반과 수납장, 안쪽에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환기창이 있는데요, 바깥쪽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요, 제가 방금 문을 열어서 이 다용도실을 쭉 보여드렸는데 이 다용도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환기창이 있는 게 더 낫겠죠. 맞은편에 아래층에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은 이 입구에서는 꺾여 보이는데 여기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쪽에 메인 공간은 이 정도, 침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방입니다. 또 창이 남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에서의 채광,
좋습니다. 바닥을 보면 해가 잘 들어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서 보면 북박이장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칸짜리 북박이장. 그래서 기본 수납 가능하고요.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는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굉장히 넓은 거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실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폭이 5,500, 600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와이드한 거실 공간입니다. 이 아래층에 방이 2개다 보니까 방 하나를 없애고 거실 주방을 확장을 많이 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이 굉장히 넓고요. 창이 소파 자리 라인 쪽에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창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만약에 거실이 이 정도 되는 폭이 좀 부담스럽다 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를 이렇게 살짝 분리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가벽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소파를 이렇게 전진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뒷공간이 좀 남을 건데 책장 같은 거를 한쪽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꾸며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실이 폭이 워낙 넓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에어컨은 거실에도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광, 아주 좋습니다.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3웨이 구조이기 때문에 해는 아주 잘 들어오는 복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이고요. 자, 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비치네요. 이 정면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정면 뷰는 뭐 딱히 없어요. 이렇게요. 열면 앞에 건물이 있죠. 그래서 정면 뷰는 없는데 측면은 그래도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다만 저기 송전탑이 보이기 때문에 저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호스는 맞지 않겠죠. 저게 안 보이는 다른 호스로 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를 여기로 꾸며 놓은 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쪽이 이렇게 시야가 좀 터져 있으니까 모델하우스를 여기에다가 꾸며 놓으신 것 같아요. 다른 남은 세대들도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뷰만 뭐 살짝 다를 뿐이지 다 똑같으니까 송전탑 보이는 게 싫으면 다른 호스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을 살펴봤고요. 여기에도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이 워낙 넓어서 주방 쪽에도 에어컨을 하나 더 달아 놓은 거예요. 주방은 거실보다 더 넓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6,7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m 70 정도, 7m가 살짝 안 되는 폭이니까 주방이 정말 엄청 넓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하고 이어지는 이 라인 자체가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많아서 지금 모델하우스는 원형 테이블을 갖다 놨는데요. 뭐 원형을 갖다 놓든 이렇게 6인용 테이블을 갖다 놓든 뭘 갖다 놔도 이상하지 않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그런 대형 사이즈의 주방 공간입니다. 아일랜드 식탁 위에 보면 이렇게 보조 쿡탑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메인 쿡탑은 그 맞은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인데 여기 위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쿡탑 이 옆으로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는 건 요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 식기세척기 있고 옆에는 싱크볼인데 사각형의 깊은 것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형태인데 여기 가로폭이 조금 깁니다. 자, 그리고 레인지 후드는 메인 쿡탑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냉장고 2대는 기본 옵션입니다. 딱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냉장고가 있으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근마켓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 넓은 거실 주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용도실 한번 봐야겠죠. 자, 이 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 기역자 형태의 다용도실이 나옵니다. 한쪽에 보조주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냄새나는 유리는 여기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애벌 빨래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수도가 여기에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수도가 이쪽에도 있기 때문에 세탁기는 제가 볼 때
여기에다 보일러 옆에다 이렇게 타워형으로 놓고 쓰시는 게 딱 자리가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타워형으로 놓게 되면 여기 통로가 좀 좁아질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냥 정면으로 타워형으로 세워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역자 형태의 다용도실입니다. 여기서 이 문을 열면 세대 현관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뿅 하고 바로 나가셔도 되겠죠. 저녁에 술 먹고 몰래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이쪽을 통해서 이 주방으로 오시면 안 걸릴 일이 없겠죠. 당연히 걸립니다. 자, 다음은 안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방 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히든도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벽처럼 보이지만 이 문을 밀어서 이렇게 열면 안쪽까지 끝까지 밀었을 때 딱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안쪽에는 손잡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안에서는 이렇게 돌려서 열고 나오면 되고요. 바깥쪽에서는 밀고 여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문이 탁 하고 닫힙니다. 자, 이렇게 히든도어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안방은 공간이 3700에 3500? 이 정도 되니까 안방 사이즈 괜찮습니다. 여유가 있고 창도 지금 양쪽으로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채광이 좋죠. 자, 메인 창은 남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가 다 터져 있습니다. 거실 쪽에서 봤던 측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터져 있는데 뭐 송전탑 보이는 거 빼면 뷰는 괜찮은 편입니다. 자, 헤드 쪽의 창을 봐도 좋습니다. 저기 운정 호수공원 쪽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는 뷰도 좋습니다. 그래서 안방의 개방감이 좀 상당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에어컨은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욕실하고 드레스룸을 볼 건데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기 걱정은 특별히 하실 필요가 없고요. 안방 욕실은 파티션으로 분리는 안 되어 있는데 샤워 공간이 따로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는 이누스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면 똑딱이로 되어 있죠. 열립니다. 자, 이 드레스룸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길어요. 한 4,500 정도 되는, 그리고 폭도 여유가 있어서 드레스룸이 거의 방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화장대 있고 여기서부터는 쭉 이렇게 행거가 설치되어 있죠. 자주 입는 옷들은 이쪽에다 수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은편에는 붙박이장도 있어요. 여기도 10자 정도 되는 붙박이장이거든요. 이쪽은 계절옷이나 아니면 이불 등을 수납하시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 드레스룸 하나만 가지고도 웬만한 짐들은 다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여유 있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복층 타입은 이런 드레스룸 공간이나 거실, 주방을 굉장히 많이 여기에다가 공간을 할애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방 하나를 없앤 겁니다. 방은 전체 4개인데 굳이 밑에 방 하나를 더 넣어서 공간을 축소시키는 것보다 거실, 주방이 넓은 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넓게 이렇게 확장을 한 거고 방 하나를 없앤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고도 높은 편입니다. 일단 거실 쪽이 2550, 침실 쪽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빌라치고는 층고도 많이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복층의 계단은 한 82cm 정도 여유는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단 사이사이마다 뽕뽕뽕 되어 있어서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성인이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거나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면 모를까 성인분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이 공간은 복층의 거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 거실처럼 꾸며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난간이 있는 쪽에다가 한 2인용 소파 정도, 그리고 정면에다가 TV 놓고 충분히 미니 거실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수납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환기창이 그 위로 있고, 바로 맞은편에는 이제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창이 좀 작긴 하지만 여기도 열어놓고 저기도 열어놓고 이러면 조금은 맞바람이 불어서 시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복층에 에어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많이들 하는데 여기는 복층에 시스템 에어컨이 따로 달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두시면 시원해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 테라스로 나가는 이 문 라인은 아래층에서 보셨던 것처럼 방향이 똑같아서 남향입니다. 그래서 채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여기에 복층에 큰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좀 많이 큽니다. 살짝 공간이 좀 꺾여 있긴 한데요. 사이즈는 뭐 안방 이상이다. 안방하고 중간방하고 합쳐놓은 것만한 그 정도 크기의 대형 사이즈의 방입니다. 작업 같은 걸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뭐 저처럼 하시는 분들 그런 용도로 꾸며서 사용을 하시면 참 좋을 굉장히 넉넉한 그런 방입니다. 여기에도 수납장으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을 이렇게 문을 달아서 다 수납을 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또 큰 방 기본 수납도 가능합니다. 복층의 층고는 높은 쪽이 2000이 살짝 넘고요. 낮은 쪽은 한 17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층고가 굉장히 높다 이런 건 아닌데 저 정도 되는 키의 성인들은 다 서서 다닐 수 있습니다. 수그리 할 필요는 없는 복층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맞은편으로 건너가면 여기에 복층 욕실이 있습니다. 복층 욕실도 굉장히 길어요. 많이 긴 편입니다. 그래서 공간은 충분히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양변기, 세면대 사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 샤워 공간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복층의 욕실은 굉장히 긴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여기에 있는 방입니다. 자, 이 방도 방금 보셨던 욕실처럼 굉장히 깁니다. 요 폭은 2000이 살짝 안 돼요. 그래서 폭이 조금 짧은 감이 있고요. 대신에 길이가 4000이 훌쩍 넘기 때문에 이 방은 조금 독특한 방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침실로 쓰기보다는 다른 뭐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창이 있긴 한데 좀 창이 작아요. 그래서 큰 창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창이 좀 작다 보니까 방으로 쓰면 살짝 좀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를 침실보다는 다른 수납 공간으로 쓰시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저번 영상에서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무튼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층의 내부 공간도 모두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테라스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테라스는 제가 매번 이 현장에 와서 설명드렸지만 길기도 하고요, 폭도 여유가 있습니다. 길이가 9000이 넘고 폭이 3000 정도 되니까 테라스의 전체 크기는 정말 괜찮은 수준입니다. 크기도 크고 가로 세로 폭의 사이즈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참 괜찮은 복층 테라스 공간이고요. 여기에 전기 콘센트 있고 저 끝에 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테라스의 크기도 크기인데요, 이 테라스는 이렇게 보면 막혀 있잖아요. 가운데만 뚫려 있고 사생활 보호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뚫려 있으면 뭐 저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저 앞집에서 저 작은 창을 통해서 저를 째려볼 수는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훔쳐보듯이 계속 보시는 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벽하고 여기 벽이 막혀 있어서 요 가운데 요 뚫려 있는 거 빼고는 진짜 양쪽으로 다 막혀 있으니까 완벽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조차 싫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막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도는 그냥 비워 두셔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 막혀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거나 훔쳐볼 일은 전혀 없는 복층 테라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뷰는 이 앞은 건물이죠. 그리고 이 측면은 거실에서 봤던 것처럼 송전탑이 보이는 것 빼고는 이렇게 터져 있어서 크게 답답함은 없는 복층 테라스의 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복층 하나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 제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소개를 했었던 현장이고 역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서 제 구독자분들도 여기 참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 가운데 동에 있는 요 라인의 복층들이 최근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좀 많이 해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까지 조금 인하를 해서 분양을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가격이 내린 건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높은 가격대 최근의 신축보다는 작년 분양이면서 내가 생각했던 가격이고 역하고도 가깝고 또 복층도 충분히 쓸만한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복층을 촬영하러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그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